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그 주상복합상가에 진입을 하려고 하는 개원이들이 있어서 그 주상복합상가의 이제 상황들이 어떤지를 한번 문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상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상복합상가는 이제 주로 이제 도심의 이제 미개발지나 신도시 용지 중에서 복합 개발을 목적으로 이제 복합 용지로 이제 지정을 했던 곳을 주상복합형으로 개발을 하는데, 주로 보면은 저층부는 이제 상가로 개발을 하고, 이제 상층부는 주거용 아파트나 이제 오피스텔로 이제 업무용이나 뭐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면은 지하 1, 2층이 이제 주로 1, 2층이 지하층하고 1, 2층이 이제 상가인 경우가 많은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최대 한 5층까지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층부는 주로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도시형은 주로 이제 주상복합 상가들도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제 오피스텔이 많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상복합 상가는 이제 주로 보면은 이제 주변 상가를 주변 상권을 이제 압도해서 이제 상층부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제 배후까지가 상권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상권이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주로 이런 지하 1층과 이제 1, 2층이라 하더라도 상가의 개수가 무지 많습니다.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이제 프라자형 상가가 불과 이제 100여 개 상가로 이제 구분 상가로 이제 형성되는 데 비해서 이제 많은 경우에 주상복합 상가는 최대 이제 한 300개가 넘어가는 경우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고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상가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뭐 신도시나 그리고 도심의 이제 미개발지 같은 경우도 이제 도심에 이제 랜드마크 상가를 형성하기 때문에 활성화될 거라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주상복합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상복합 상가를 개발해서 상가 전체를 다 임대로 사용을 해서 기업에서 이제 시행사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현금 회수를 위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이제 이게 분양 상가의 문제점이 실제로 이제 분양이 다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제 관리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양한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상가가 있다면 300명의 이제 건물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주로 보면 이제 상가에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시행사나 이제 분양사에서 이걸 따로 각각 호수별로 이제 업종 지정을 잘 하지 않지만 간혹 가다 보면 지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정을 하는 경우도 문제고 안 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인기 없는 업종은 아예 계속적으로 공실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물론 이제 지정 업종도 한 업종만 아니라 두세 가지 업종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이게 주상복합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업종이 없는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만한 업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잘 되는 업종만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발로 먼저 들어간 업종들은 관계가 없는데, 점포들은 관계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나도 예를 들어서 치킨 피자가 아주 잘 된다고 그러면 치킨 피자도 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안에 이제 아주 여러 개의 이제 치킨 피자집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종에 대한 중복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상복합 상가의 이제 공실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이런 상가 호수가 너무 많다고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특정 업종에 몰리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생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실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 보면은 이게 이제 유능한 시행사 같은 경우는
상가가 그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그 상가 중에서 집객력이 큰 앵커 스토어나 그리고 유명 업종이나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유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계층이나 그야말로 이제 앵커 스토어가 될 만한 부분들은 아예 채워놓고 다른 부분들을 유인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앵커 스토어하고 어쨌든 연관성이 가진 업종들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그 상가가 유망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업종들도 따라 들어가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사나 분양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규모가 큰 상가들이 이제 그 일반 뭐 플라자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주상복합 상가의 부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보면은 이제 그 위에 아무래도 이제 업무용이든 그리고 이제 아파트든 이렇게 이제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상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공유 면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유 면적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양 면적이 이제 공유 면적 플러스 이제 전용 면적인데, 공유 면적이 실제로 그 일반 플라자형 상가들보다는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시 같은 경우도 그 플라자형 상가들이 이제 보통 보면은 전용률이 한 50% 전후에서 움직이는데, 이제 주상복합형은 43%, 4% 이래서 이제 한 5% 정도가 이제 그 일반 그 플라자형 상가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만큼 이제 손해를 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용률이 이제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신도시의 이제 복합용지 같은 경우가 이제 복합용지 개발하는 주상복합 상가들이 주로 상권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상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제 그 시행사가 이제 어떻게 작업을 하냐 하면은, 그 300개 점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잘게 쪼갠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점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1층 같은 경우도 최소한 전용세 한 13평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작게 자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8평, 9평씩 이렇게 자르면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업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개, 3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분양값도 높고, 분양가에 따라서 임대가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가가 높게 되면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들이 사실 굉장히 꺼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상복합형 상가들이 지나치게 작게 구분되었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주상복합형 상가의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부 기둥이 많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개원하시는 분들이 정형외과를 하시건 뭐 다른 재활학과를 하시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전용 한 100평 이상을 가지고 이제 가지고 하시기를 많이 원하는데, 보면은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상복합형 상가의 특징 자체가 상층부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위에 상층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이제 기둥이 지나치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기둥이 많다 보면 내부에 어쨌든 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이제 동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동선이 잘 안 나와요. 이거 가다 보면 중간에 뭐 어떤 진료실 어디 쪽으로 가야 되고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러운 동선을 연결해야 되는데, 중간에 큰 기둥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핸디캡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플라자 상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가에 이제 어쨌든 사용의 목적을 갖추다 보니까 주로 이제 기둥은 벽면 쪽으로 다 이제 몰아놓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의 기둥인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상복합형 상가는 내부에 기둥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축 예를 들어서 사용 승인 나기 전에 이제 주상복합형 상가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개원을 하거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들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개원하시는 분 상권 컨설팅을 하다 이제
경험했던 사례인데, 이게 처음에 이제 보면은 저 시행사 쪽에서 이제 그 승인을 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도 자체를 처음부터 원으로 일종 건설 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다른 용도로 이제 허가를 받아놓게 됩니다. 받아놓게 되다 보면은 이거를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신축 상가 같은 용도 변경이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상복합형 상가는 이제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부에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차 공간을 이제 근생 의원이나 뭐 노유자 시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장애인 주차 구역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하고 주차장을 같이 쓰게 된다면은, 그 분양을 벌써 다 해버렸으면은 이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따로 주차 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의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600명 오피스텔 같으면 600명한테 다 이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퍼센티지 받고 나서 이제 설득을 하더라도, 동의율을 이제 어쨌든 높이려면은 다시 동의를 받고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허가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축상가 같으면 사전에 이제 시행사나 이제 부당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용도가 정확하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용도가 돼 있지 않으면 용도 변경을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상복합형 상가에 이제 개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어봐서 주상복합형 상가의 특징들을 이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된 거 아니야, 혹시?